안녕하세요. 낭만독백입니다. 이번엔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책의 마지막 파트. 희망의 출구를 만들고 싶을 때 중 일부를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글 그림 손정필 월럭그로브 출판사. 나비야 날아올라라. 동양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꽃입니다. 아마도 꽃의 아름다움을 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과 함께 자주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나비입니다. 나비는 행운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변화와 성장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벌레에서 나비로 탈바꿈하는 과정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빗방울이나 강한 바람에 휘둘러져서 흔들리는 나비의 날갯짓이 비록 우리 눈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런 날갯짓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물리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이 표현은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라는 미국의 수학자이자 기상학자가 1972년에 브라질에서의 나비 한 마리 날갯짓이 텍사스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밤하늘에 떨어지는 별을 보고서는 천문학자가 된 사람이나 양털을 깎는 목동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털을 깎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소한 생각이 양날 면도기를 만든 것처럼 비록 사소한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엄청난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꿈은 소중합니다. 허황된 꿈은 없습니다. 단지 그 꿈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꾸는 꿈을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해서 포기하고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또는 자녀나 주변 사람들의 꿈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꿈만 꾸고 그것을 소중하게도 생각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 간직하지 않기 때문에 꿈은 허황되게 끝이 나는 겁니다. 꿈은 꾸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볼품이 없어 보이는 꿈일지라도 자신의 꿈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향한 열정의 날갯짓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들의 꿈은 나비가 되어 미래로 날아갈 것입니다. 140억 년이 된 우주를 예측하는 학자들도 길에서 뿜어져 하늘로 흩날리는 담배 연기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자신이 꿈꾸는 조그마한 나비의 날갯짓과 같은 생각들이 나중에 어떠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천하의 어려운 일도 반드시 쉬운 일에서 비롯된다라는 노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미래를 향한 당신의 소중한 꿈이 나비처럼 날아오르기를 희망합니다. 세 가지 방법. 같은 공간 그리고 같은 시간에서 하루를 맞이하고 보내는 일상이지만
개인마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렘과 기쁨으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괴로움과 고통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라는 공간과 시간이지만 개인에게 와닿는 하루는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살아가는 방법에서 그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생을 어리석게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을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이 되면 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오늘이 와도 또 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를 바라보고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오늘과 내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표현은 이전에 혹은 왕년에와 같은 말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놓아주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데 스스로가 과거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늘 과거만 만들어갑니다.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둘째,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혹은 한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 결과 적응을 하여 잘 지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적응이라는 것입니다. 적응을 하였다는 것은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고, 습관이라는 것은 의식적 개입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응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활을 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바로 열심히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변화를 예측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를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10년 뒤에 자신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도 먹고 살기가 힘이 드는데 무슨 10년 뒤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푸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10년 뒤가 그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를 그리고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먹고 살기 힘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오늘에서 생각하는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과거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할지, 또는 적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할지, 아니면 희망의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할지, 그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마음에 드시나요? 만약 어떤 선택을 할지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꾸며 어제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낭만독백이었습니다.